안녕하세요. 선물톡 해커맨입니다. 오늘 제가 보는 차트의 기준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리려고 시간 마련했고요. 일단 제가 매매를 진행하는 방송일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를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사항으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래를 할 때 이 한 가지의 차트를 보고 거래하지 않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맞는 차트들을 분봉이든 틱이든 뭐 틱차트든 상관없이 빨리 설정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되는 부분들을 빨리 수립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매 일지를 쓰듯이 똑같아요. 차트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장기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흐름의 추세를 볼 수 있는 이런 차트들, 그걸 세분화시킨 차트, 그리고 그것 거래량이나 거래의 활성화, 강도에 대한 부분들, 매매를 진입하는 것들, 그리고 얼마나 체결이 빨리 되냐, 계약의 체결, 그러니까 계약이 얼마나 스피디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매매 기법에 맞는 부분들,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의 차트를 꼭 형성시켜 놓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또 차트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거래할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보통 기다리자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기다리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직 좀 더 확인해 보자고, 잠깐만 더 기다려 보자, 확인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추세를 잡기 위해서인데, 이 추세라는 게 이 캔들 자체가 굉장한 속임수가 많아요. 이 속임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두세 가지의 캔들의 출현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기다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데, 나중에 이 차트가 완성된 후에는 이게 올랐네, 이렇게 오르고 있었네,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네 라고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아직 차트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 예컨대 차트가 다 진행되지 않았고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계속해서 상승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또 여기서 하락할지 하방으로 쏟아질지 우리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섣불리 진입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런 형태, 이 박스권에서 지지분질하게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일 때는 우리는 거래를 하지 말자. 이 부분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도 수익을 사실상 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제가 오전에 항생 많이 하죠. 제가 보통 오전에 이제 항생을 주로 하는데, 이 항생 거래 같은 경우에 될 수 있으면 초보자분들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래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거래를 한지 내가 한 2년은 지났다, 한 2년은 됐다, 내가 한 1년 반, 1년 6개월 정도는 됐다, 어느 정도 내가 심리적으로 이런 들쑥날쑥한 압박감을 견디고 상향으로 가는 이 부분들을 내가 캐치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닌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접근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항생이 이 캔들 하나, 이 작은 캔들 하나 만드는 이 캔들 하나에 적어도 80개가 왔다 갔다는 해요. 80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80개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홀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금력 중요하겠죠. 자금력도 있어야 되고, 또 판단이 확실하게 서야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차트에서 정확하게 그 흐름이 눈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흐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확인이 된 다음에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부분을 놓쳤다고, 지금 이 구간을 우리가 놓쳤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친 건 아니에요. 이 부분 놓친 거 아닙니다. 주가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한 번에 수직으로 상승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쉬다가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진입하지 못했다, 주가가 살짝 힘과 힘으로 싸우고 있는 이 부분에선 진입하면 안 되겠죠. 자, 힘과 힘 싸움에서 어떻게 됐죠? 이겼어요. 여기서 진입한다,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진입을 했다. 그럼 이 캔들 하나가 제가 몇 개라 그랬죠? 적어도 80개예요. 적어도. 작게 움직인 게 80개입니다.
자,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분들은 결국 이 뒤에 나와 있는 이걸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20개, 30개, 여기까지만 손해를 봐도 여러분들 못 버텨요. 네,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주가가 박스권에 머물렀을 때 보통 주식에서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1년까지도 가지고 있는 중기부터 장기, 중장기 포지션을 가진 종목을 거래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 사실상 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되겠죠. 예. 실제로 주식 종목을 거래할 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뭐 짧게는 6개월, 물론 그 전에도 나올 수 있지만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이 흐름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선물은 그게 아니죠. 이 주식시장에서 종목 하나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더뎌진 건 사실상 탄력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요. 탄력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이 안에서 이 움직이는 게 탄력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계약이 꾸준히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물 옵션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이 모양은 탄력성이 잃은 게 아니라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힘의 대립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힘의 강함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여기에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뭐 이런 선물 옵션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하는 이 선물 옵션에서 개인 돈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이런 하락의 흐름을 만드는 건 없어요. 엄청나게 큰 조단위의 규모,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사모펀드나 아니면 국가기관 투자자, 외국인 계열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주가의 흐름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개인이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흐름의 가치 방향성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추측해서 추측성 매매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추측성 매매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 주가가 어디까지, 선물옵션의 주가가 이 캔들 하나가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쯤 됐으니까 다 하락했겠지? 여기까지 최저점을 찍었는데 이게 바닥이겠지? 아니요. 그 밑에도 있어요. 지하 100층, 200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상방으로 갔을 때에도 쭉 흐름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물옵션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장대 음봉 하나로 300개, 더 많게도 움직입니다. 이 캔들 하나로 300개를 날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런 구간에서도 매매하지 말고 추측해서 매매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추세가 보일 때, 추세가 보일 때 매매하는 방법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